골반이 불균형이 너무 심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퀴즈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네. 골반에서 두둑 소리가 나는 것은 골반이 빠지는 소리다. 전율 씨. 무서운 아니, 소리인데요? 저도 가끔 두둑 소리가 난 적은 있는데 골반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X. 소리는 나요. 그러니까요. 골반은 빠지지 않아요. 김진아 교수님. 정답 궁금한데요? 뭘까요? 교수님? 빠졌을까요? 골반에서 두둑거리가 소리를 나는데 네. 답은 X. 아니, 맞은 건 아니다. 예. 우리가 걸을 때마다 골반에서 두둑거리 소리가 난다는 분이 많으신데 대개 이제 발음성 관절일 경우가 많습니다. 발음성. 우리가 관절에서 소리가 나게 되면 되게 뼈가 부딪히는 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뼈와 인대 사이에서 생기거나 관절 안의 활액막에서 에어 버블 때문에 공기 버블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엉덩이 관절에서도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해서 골반뼈의 인대와 엉덩이 바깥쪽의 힘줄이 이제 긁혀서 생기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골반에서 이제 두둑거리면 이제 뼈가 빠졌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죠. 예, 실제로는 우리 몸의 고관절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경우는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네네. 다만 많이 통증이 있거나 소리가 아주 크게 나면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 특히 다른 질환으로 생길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골반에서 소리가 나고 또 골반이 틀어져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만나보시죠. 서울시 동작구.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심해진 골반 통증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박세롬 씨. 예전부터 골반 통증이 있었는데 좀 최근 들어서 심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통증을 없애기 위해 한의원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봤지만 효과는 그때뿐,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독 통증이 있는 데는 왼쪽이에요.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도 왼쪽인데 좀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무섭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소리를 안 내고 오른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오른쪽 무릎, 골반 이런 데가 더 아프고 저릿하기도 하고 좀 뻐근하기도 하고요. 왼쪽 골반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반대쪽 힘을 많이 사용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오른쪽 골반과 무릎에도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앉아있는 자세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등 피고 앉아라, 허리 피고 앉아라 이런 소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들었고요. 다리를 안 꼬고 앉으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자세가. 허리도 숙이고 다리까지 꼬아야지 편한 자세가 돼가지고 자세 교정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지 않으면 허리를 바로 세우기가 힘들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요. 다리를 펴고 앉으면 발목이 밖으로 벌어지는 것은 물론 긴 옷을 입을 때 양쪽 소매의 길이가 다르고 바지 역시 길이가 달라 걱정인데요. 심지어 얼굴의 비대칭까지 눈에 보일 정도라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교정을 위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보려 하지만 통증 때문에 꾸준히 하기 힘들다고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통증 완화법이나 제가 바꿔야 되는 생활 습관이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30대면은 진짜 한창 나이인데 그러게요. 저런 고민을 하시는 네. 게 참 안타깝거든요.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러죠? 팔다리에 길이 차이가 있고 얼굴 비대칭, 또 골반에 통증이 있는 고민이에요. 우리 심 교수님 어떻게 보셨냐면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검사해봐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교수님? 관절.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고관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반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는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발음성 고관절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리는 없어졌다고 하시니까 보시면은 이제 통증이 있고 이제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관절에 이제 충돌 증후군을 좀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하지 길이가 다르고 이 근육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한쪽은 이제 과사용되게 되고 반대편은 이제 이완이 돼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일단은 고관절에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통증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허리 디스크나 측만증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고관절의 충돌 증후군하고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고관절에 대해서 MRI 같은 정밀 진단을 해서 감별을 하는 것이 일단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좀 생소하긴 하네요. 뭐 척추측만 쪽에 들어봤는데 말 그대로 고관절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질환이에요, 교수님? 그 골반 통증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증상이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게 고관절 주위에 혹은 고관절이나 고관절 주위에 이런 구조물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발생이 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고관절을 너무 무리하게 써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연골 손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사타구니 쪽이 좀 많이 아프게 되고요. 양반다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아파서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가 신발끈 같은 거를 묶거나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걷기 또는 이제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턴을 하면 턴을 할 때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과도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이제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를 때 뭐 이럴 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고관절을 완전히 굴곡시키는 과도한 굴곡이나 아니면 발차기처럼 신전시킬 때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분들은요, 병원을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윤길 교수님의 처방 한번 볼까요? 볼까요? 다리 꼬기 습관을 고쳐라. 자, 이와 관련된 퀴즈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다리 꼬기 습관으로 인한 불균형 고치려면 다리를 번갈아서 꼬면 된다. 이거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요거 쉬워요. 다리 꼬기 한쪽으로 꼬면 한쪽으로 번갈아 다시 꺼지면은 균형이 맞춰지잖아요. 말 그대로 불균형이니까. 그쵸? 그럼요. 번갈아서 궁금합니다. 다리를. 박 교수님 뭐 아니에요? 어떨까요? 예. 박 교수님? X입니다. 하지 말려면 꼭 더 하고 싶죠. 그게 문제예요. 잠깐 다리 꼬는 거야 괜찮은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몇 시간씩 다리를 꼬고 있으면 사실은 다리 쪽에도 문제지만 허리 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근육통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자세가 허리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 압력을 높여 디스크 압력도 높이고 또 그러면서 신경도 누를 수 있는데 이 한쪽으로 오래 하니까는 반대쪽 이제 좀 풀어주자 해서 하면은 그쪽까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양쪽이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다리 꼬는 거는 잠깐은 그렇지만 오랫동안 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다리 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데 저도 그래요. 선생님, 근데 다리를 꼬고 있으면요. 시원해요. 왜 편해요, 이게? 참 심적으로도 편해요. 시원해. 이게 기분도 좋고 안정감도 있고 편하거든요. 네, 잠깐 하는 거는 같은 자세로 있다 다른 자세로 있으면 약간 시원한 느낌 또 뭐 네. 좀 편안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 자세로 장시간 있는 거는 좋지가 않죠. 한쪽으로만 압력이 쏠리고 근육도 한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쉽게 안 고쳐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엉덩이를 의자 쪽으로 쭉 이렇게 넣어서 하거나 또 다리는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높낮이가 요새는 이제 조절이나 의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잘 안 되면은 발판 조그만 그 티스톤 같은 거 정도 놓고 교대로 이렇게 살살 올리는 거를 이완기에 하면은 적응이 또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